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2023년 수능 한국사 시험 문제 오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2번 문제인데요. 강동육주 위치에 심각한 오류와 왜곡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밑줄 친 침략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 3점짜리인데요. 지문이 있습니다. 지문 오른쪽에 철주를 지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철주에 관해서 뭐라고 써 있냐면 지금의 평안북도 철산군 일대이다. 강동 육주 중에서 한 곳으로 서북면 방어에 요충지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 이 철주가 무엇이냐? 강동 육주 중에 한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평안북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곡이라고 하는 거죠. 이 왜곡에 대해서 지금 시사 포커스와 프레시안에 기사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수능 문제 오류 등의 이의 신청 400건 접수, 한국사 강동 육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레시안에는 수능 시험 문제까지 들이운 식민사관의 그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문제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동 육주는 아실 겁니다. 서희 장군이 소선영과의談판을 통해서 거란에게서 획득한 육주를 얘기하죠. 그 육주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 고려의 어떤 국경선 바로 아래쪽에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홍화진, 철주, 귀주, 곽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강동 육주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철주가 있죠. 예, 철주라는 것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강동 육주라고 했잖아요. 자, 강동 육주라고 했는데 강 동쪽에 있습니까?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압록강을 얘기하는데요. 압록강의 동쪽에 있습니까? 보십시오. 동쪽에 없습니다. 이곳은 압록강의 남쪽에 있어요. 그러면 강남육주라고 해야 되는데 왜 강동육주라고 했을까? 이것은 위치 비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학문적인 결과에서는 지금의 강동육주의 위치 비정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학문적으로, 문헌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군사학적으로, 종합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고려의 동쪽 국경, 서쪽 국경을 비정하는 그런 논문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서쪽 국경 경계를 정하는 강동 육주를 기존의 주장을 답습하여서 문제에 실어 심각한 오류와 왜곡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고려의 국경은 쓰다 국경이라고 할 만합니다. 쓰다 국경. 이것이 무엇이냐? 국경이 쓰다는 것이 아니고요. 스다 소키치가 조선 역사지리라고 하는 1913년인가 그때 출간했던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고려 국경이 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쓰다는 뭐라고 했냐면요. 이 서희가 강동 육주를 얻었는데 한국 사람은 거짓말을 잘한다. 그 대표가 서희이다.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을 믿을 수가 있겠나. 그래서 내가 다시 쓴다라고 하면서 이 조선의 역사 지리, 결국 국경을 갖다 축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이 스다 소키치의 만선지리 역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고려 사람이 그 영토를 요구할 때 항상 그 역사적 연유를 사실보다 과장해서 언급하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일본인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거겠죠. 영토 보유에 대한 역사적 자존심 때문에 다른 하나는 중국에 대해 간접적으로 그 영토의 확실함을 주장하기 위하여 고려시대의 정부 당국자가 어느 때인가 날조하고 억지로 끌어다 붙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고려시대 당국자가 날조했다는 거예요. 그 바로 서희가 날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놓고 지금 조선 역사지리에서 써놓고 있는 그 위치 비정을 보십시오. 고려 서경 자비령 철령위, 양암진, 파저강 이런 곳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떤 고증도 필요치 않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괴이하다. 그리고 봉지편에 설치되었다고 하는 것이 기이하다. 이러한 관계가 형성된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 압록강의 오류일 것이다. 탈로한 것이다. 글자의 잘못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을 잘못이라고 하고 뭐냐면 자신이 세운 국경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고려 국경을 만든 것입니다. 일제 관변학자 스다 소키치의 주장에 기반하여서 광복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려의 북쪽 경계, 북계가 압록강과 청천강 사이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천리장성을 따라서 국경이 형성되어서 현재 초, 중,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고려 지도가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스다 소키치의 조선 역사지리나 조선 총독부의 조선사와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쓰다의 고려 국경선이에요. 그게 지금의 고려 국경선.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이 지도가 한 10번은 쓰여요. 한 그 한국사 교과서예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걸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반도도 차지하지 못해서 한반도의 3분의 2만 차지한 것이 고려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국경선이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허우범 박사님의 연구 자료를 보시면 더 확실하죠. 왼쪽에 쓰다의 국경선이고요. 그 옆에 이병도가 그은 국경선, 그리고 이기백 교수가 그은 국경선입니다. 그러니까 쭉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려 국경에 대한 인식의 그 시초는 누구냐? 바로 쓰다 소키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고려사에 따르면 서희 장군은 뭐라고 했냐면요. 거란의 동경으로부터 우리 안북부까지 수백리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거란의 동경은 지금 요양반도의 요양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려의 안북부는 그러면 뭐냐면 평안도 지역이 아니라 압록강 건너의 요동반도 동부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철주를 비롯한 강동 육주는 요 나라의 동쪽 경계와 고려의 서북 경계 사이에 설치된 것이므로 당연히 평안북도가 아니라 요동반도 지역에 있어야 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일본 학자는 뭐라고 합니까? 일본 학자 스다 소키치를 비롯한 뒤에 감변 학자들은 당대의 인물인 서희 장군이 이웃 나라인 요 나라와의 국경이 어디인지 모르고 거리를 잘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학계는 1차적으로 누구의 말에 더 무게를 두고 이 문제를 탐구하는 것이 맞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천리장성의 위치도 조작됐습니다. 자, 천리장성을 보시면 쓰다가 천리장성을 이렇게 표시했는데요. 평균 해발 고도가 500m에서 1000m가 되어서 성을 쌓지 못하는 곳이다 라고 복기대 교수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구글 위성 지도로 보면 천리장성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만리장성을 보면 구글 위성 지도로 보이잖아요. 천리장성으로 추정할 수 있는 성이라고 하는 것이 10m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데요. 자, 이 지역은 평균 해발 고도가 500m에서 1000m가 되어서 성을 못 쌓습니다. 찾아본 바에 의하면 성토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팔라요? 여기에 성을 쌓는다고요? 지금까지 조사한 데서 성이 나온 데가 없어요. 10m라도 성이 남아있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안 남아 있어요. 구글 위성 지도로도 안 나옵니다. 복기대 교수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리장성의 위치는 어디냐 추정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압록강 안쪽에 있는 그 압록강의 한반도 앞쪽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천리장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천리장성의 위치가 왜 이 부분인가? 이 부분에서 성이 나타나고 있죠. 자, 다음으로 1차 사료로 찾아야 한다.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걸 또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고려의 국경선 문제의 근거 문헌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당연히 고려 때 있었던 역사서, 지리서 이렇게 되겠고요. 고려와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는 거란이라든지 또는 그 이후에 금나라라든지 그런 역사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역사학은 사료로 말하는 학문입니다. 사료는 1차 사료, 2차 사료로 나뉘는데요. 1차 사료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쓴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1차 사료가 판단의 기준이 되죠. 고려사에 대해서는 고려사와 고려사 저료가 1차 사료가 되고요. 그리고 같은 시대에 국경을 나누었던 나라가 있습니다. 송나라, 송사, 거란, 요사, 금사, 원사, 명사 등도 1차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1차 사료가 되는데요. 이 사료들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료를 보면 지금의 고려 국경을 주장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자, 고려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사 권 56인데요. 그 경계선의 서북쪽은 당나라 이래로 압록강을 경계로 하였고 동북쪽은 선출령을 경계로 하였다. 대개 서북쪽은 고구려 경계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동북쪽은 고구려의 경계를 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지도를 잘 보시면 왼쪽이 고구려입니다. 그리고 고려죠. 자, 서북쪽은 고구려 경계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사실 고구려 지도도 좀 더 축소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걸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서북쪽은 고구려 경계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동북쪽은 고구려의 경계를 넘었다. 자, 이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문헌을 봤을 때요. 문헌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서북쪽을 보면 선출령이 있죠. 이 선출령은 두만강에서 700리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맞고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따가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쪽을 보시면요. 서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의 압록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압록강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서쪽이 압록강이고요. 그리고 동쪽은 선출령입니다. 그래서 압록강을 경계로 하고 동북쪽은 선출령을 경계로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맞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서북쪽은 고구려 경계보다 미치지 못했고 동북쪽은 고구려 경계를 넘었다라고 하는 표시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려 국경을 이렇게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압록강이라고 했는데요. 압록강이 왜 두 개냐? 유득공두 발해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봉황성 이서에 압록강이 또 있다는 것인가 라고 의아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두 개의 압록강을 따져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의 윤한택 교수는 고려 서북면 한 개인 압록강은 현재 압록강이 아니며 국경선인 압록강과 서로 한자음이 같아서 혼동되어서 사용한 것이라고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계시죠. 이미 책까지 냈습니다. 이 국경선인 압록강은 현재 요하지류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압록과 고려의 경계라고 하는 책을 이제 논문을 책으로 이렇게 냈는데요.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의 윤한택 연구교수는 고려 서북 북경에 관해서 요금 시기의 압록과 압록의 중심으로라고 하는 글에서 고려시대 압록강이 현재 압록강이었다며 여기가 고려의 서북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고려의 서북 국경이 현 압록강이 아닌 요하의 압록강이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요. 그걸 지금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이 논문이나 책을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중국의 요하가 고려 전기의 압록강이 확실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사, 요사, 금사를 교차 검토해 보니까 고려시대 압록강은 이제 물수변 압록강하고 실사변 압록강이 있는데 물수변 압록강이 바로 요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픽 지도로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깔끔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한반도 위쪽에 압록강 두만강이 있잖아요. 그 두만강과 경계를 하고 있는 압록강은 실사변의 압록강 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위쪽에 있는 것은 뭐냐면 압록강, 바로 물수변의 압록강입니다. 이 물수변의 압록강의 동쪽에 육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동 육주가 맞는 겁니다. 이건 정확하게 명확하게 강의 동쪽에 육주거든요. 아까 보셨듯이 그 아래쪽에 있는 압록강일 때는 강의 남쪽에 육주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것만 하더라도 완벽하게 틀린 것이죠. 이 부분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강원대 남의현 교수는요. 사료에 등장하는 압록강은 고려에서 가장 큰 강, 너비가 300보, 400에서 500m, 큰 배로 건너다니며 천연의 요새로 삼는다. 천하에 세 강이 있으니 황하, 장강, 압록강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현재 북한 경계인 압록강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원에서 이렇게 중국에서 천하에 세 강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우리 압록강을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황하, 장강, 압록강이다라고 했을 때 이 압록강은 물수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강은 바로 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압록강은 고대 문헌이 묘사한 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 중국의 문헌과 여러 사료를 증거로 들어 중국 랴오닝성의 요하가 압록강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남의한 교수도 밝혔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 요하, 바로 고대 압록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압록강, 물수변 압록강은요, 현재 요하이고요. 실사변 압록강은 현재 우리 두만강과 경계를 하고 있는 그 압록강입니다. 그리고 위에 물수변 압록강, 그래서 우리 환단고기 태백일사를 보면 서압록과 동압록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서압록이 있고 동압록, 이 문헌들이 여러 책을 걸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당대의 기록이 또 있습니다. 고려도경, 선화봉사 고려도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고려는 남쪽으로 요회에 막히고 서쪽으로는 요수에 맞닿아 있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경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해는 현재 발해고,
그리고 요수는 현재 요하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봉사 고려도경은 송나라의 사신 서긍이 1123년 고려를 방문하여서 저술한 기록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고려도경에서는 송나라에서 고려를 가는 길 두 개를 갖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육로하고 해로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그 육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려는 남쪽으로 요해에 막혀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왼쪽 지도를 보시면 됩니다. 저기가 요해라는 거죠. 요해로 막혀 있다. 그리고 서쪽은 요수와 맞닿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쪽 편은 요수와 맞닿아 있다. 그리고 북쪽은 거란의 옛 땅과 접하고 동쪽은 대금과 맞닿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 보시면은 요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요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요하다 또는 대릉하다 이렇게 하거든요. 어디가 되었건 어떻습니까? 지금의 압록강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날의 고조선 연구소라든지 모든 연구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고려의 국경입니다. 자, 다음은 거란의 요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란이 요나라잖아요. 요나라의 탑이 바로 요탑인데요. 거란은 자신들의 영토에는 반드시 요탑을 쌓았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탑이 있는 곳을 보시면 거기서 거란과 고려의 국경을 알 수가 있죠. 요탑의 끝이, 동쪽 끝이 어디입니까? 잘 보시면 고려의 국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요나라인들은 벽돌로 무덤을 쌓는데 앞서 말한 탐라인들의 동쪽에는 전실묘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이런 자료들을 볼 때, 그러니까 묘라고 하는 것도 거란이 쌓는 묘는 이 탑의 요탑의 서쪽에만 있다는 겁니다. 묘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자료를 볼 때 요 금의 국경선은 바로 현재 중국 요령성 요양시 동쪽 기슭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의 학계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중국 학계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요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시면 요탑의 끝이, 동쪽 끝이 어디입니까? 지금 압록강이 아니잖아요. 북한에 있는 압록강이 아닙니다. 바로 요하죠. 그 근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탑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탑을 통해서도 고려 국경을 알 수가 있다. 다음은 강감찬의 귀주대첩의 귀주의 위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귀주대첩은 잘 아시겠지만 요나라 성종이 직접 1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다가 귀주에서 강감찬 장군에게 대패를 하고 물러갔는데요. 이 귀주가 바로 강동 6주에 보면 귀주가 포함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귀주가 여기 있다? 아닙니다. 귀주의 위치도 여기가 당연히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지금 지도들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거란과의 서희의 외교 담판, 그리고 2차, 3차가 바로 강감찬의 귀주 대첩인데요. 이때 귀주로 이렇게 고려 쓰다 소키치가 그어놓은 고려 국경선 안쪽에 바로 왼쪽에 보면은 귀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자, 고려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사 58권에 보면 귀주란 어디냐? 본래 고려 만년군이고 성종 13년 평장사 서희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여진을 축출하고 귀주성을 쌓았다. 강동 6주의 하나인 거죠. 원래는 또 8주입니다. 근데 6주라고 했어요. 중국 문헌에 따라서. 뒤에 도호부를 정주목으로 고쳤다라고 합니다. 그럼 뭡니까? 귀주가 정주라는 거죠. 이걸 잘 보시고요.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주가 정주인데 그럼 정주에 대해서 어떻게 써 있느냐? 요사에 보면 1차 사료죠. 요사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정주는 보령군 고려 때 주를 설치했다. 정동현이 있다. 요서 주민을 옮겨서 튼튼히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뭘 뜻합니까? 요서 주민을 가까운 데서 옮기죠. 아주 먼 곳에서 옮기지 않잖아요. 바로 옆 동네에서 주민들을 옮겨서 정주에 주민들을 안착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귀주는 요서와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고려의 국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계속해서 고려의 국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의 압록강이 아닙니다. 요하,
흐르고 있는 그 부분이 압록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천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령위는 어디인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고려의 국경이라고 얘기할 때 압록강에서 선출령을 얘기하고요. 천령에서 공험진까지를 얘기한다. 문헌상으로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고려사에서 보셨죠? 압록강에서 선출령, 천령에서 공험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천령이라는 지명은 명확하게 지금도 천령이라고 치면요. 어디가 나옵니까? 아까 보셨죠? 요탑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 요탑 보면은 요탑 왼쪽에 있어요. 그것도. 자, 요하강이 있죠? 천령이 있습니다. 요하강이 흐르는 곳의 그 끝자락에 뭐가 있습니까? 천령이 있습니다. 천령이 어디 있습니까? 이쪽에 있죠. 그러면은 고려의 국경이 명확한 거잖아요. 천령이 요동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요동지에 천령이 나와 있냐 이거죠. 요동에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천령이 요양성 북 240리에 있다. 옛날에는 천령성이 지금의 천령이 치소 동남 500리에 있었다. 고려와 경계를 접했다. 홍무 21년에 천령위를 그곳에 설치하여 26년에 지금의 치소로 옮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천령위는 홍무 21년 1388년에 옛 천령성에 설치하였다. 홍무 26년 1393년 4월 옛 은주 땅으로 이전했는데 곧 다스리는 치소다. 천령은 서쪽으로 요하가 있고 남쪽으로 범하가 있다. 서쪽으로 요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하 근방에 천령이 있습니다. 명사지리지에도 똑같이 나오죠. 남쪽으로 소청하가 있는데 모두 흘러서 요하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학자들은 물론 당국도 심양 남쪽에 봉지편이 있는데 봉지편이 옛 천령이 자리다. 이곳에서부터 고려 강역이라는 사실을 알고 표지석까지 세워뒀습니다. 이 표지석을 보시면 이덕일 소장님과 그 한가람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찾아가서 어렵게 찾아서 찍었던 것이 바로 이 봉지편이에요. 봉집. 봉집보 유지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고려 강역이라는 사실을 알고 표지석까지 세웠다라는 거예요. 한국은 아직도 조선 총독부 역할을 추종하는 강단 사학자들이 역사학계를 장악하는 함경도 안변이 천령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고 우기고 있죠. 그래서 고려사나 조선왕조 실록이나 명사가 말하는 고려와 조선의 국경선은 무엇이냐? 천령에서부터 공엄진까지다. 그렇게 쭉 그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국경인 겁니다. 근데 식민사학계가 주장하는 주류사학계가 주장하는 천령은 어디입니까? 저 동쪽이에요. 동쪽의 아래쪽에 함경도 안변이라고 합니다. 얼척이 없죠? 자, 공민왕이 천령이를 탈환을 한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 동쪽에 있는 걸 탈환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고려사를 보시면 인당과 강준경을 서북면 병마사로 삼고 전 대옥은 최영 장군 아시죠? 이 최영 등을 부사로 삼아서 압록강 서쪽에 팔참을 공격하게 하였다. 압록강 서쪽에 그 지역을 공격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왜 천령을 동쪽이라고 얘기하냐 이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위치를 떠나서 동과 서가 안 맞습니다. 한국은 물론 중국의 사료가 말하는 고려 북방 강역은 심양 남쪽의 천령부터 두만강 북쪽 700리의 공엄진까지였다. 모든 사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한국사 교과서는 고려 강역이 함경남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사료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광복 75년 넘도록 득세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의 역사학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령을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이게 고려 말 명나라가 고려와 국경 분쟁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군부대가 이 천령 위에요. 근데 이게 동쪽 끝에 있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천령위를 저기다가 인식을 하고 쓰다가 고려 국경선을 저렇게 그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초중 고등학교의 고려 국경선이 되어버린 겁니다. 고치지 않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보죠. 거란은 왜 고려에게 여진으로 가는 길을 빌려달라고 했는가? 자, 고려사를 보시면 고려사 세가 권 5에 보면 현종 17년을 보시면요. 갑자일에 거란이 어원 판관 야율 골타를 보내요. 동북 여진으로 가는 동북 쪽에 있는 여진으로 가는 길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란이 어원판간 아율골타를 보내서 동북 여진으로 가는 길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지도를 보십시오. 고려가 아래쪽이잖아요. 뭐 원산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거란이 고려에게 빌려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란이 여진으로 가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네. 왜 거란이 여진으로 가는 길을 빌려달라고 할까? 당연하죠. 그 사이에 고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지도를 지금 그리고 있어요. 고려사가 틀렸다는 겁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려의 영토가 동북 여진으로 가는 길목에 만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란이 고려를 거쳐서 여진을 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고려의 영토는 명확하다. 1차 사료에 나와 있는 내용과 정확하게 부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도 고려 국경을 한반도 아래쪽으로 긋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려 국경은 문헌적으로 압록강에서 선출령 그리고 철령에서 공엄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동북쪽에 있는 경계를 알면 또 서북쪽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출령과 공엄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이 여진 정벌 후에 선출령에 경계비를 세웠죠. 그래서 선출령이 바로 고려의 동북쪽 국경이 되는 것인데요. 고려사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두만강 밖에 700리의 선출령이 있다. 이곳에 이르러 고려의 국경을 삼는다는 7자의 글자를 윤관의 비가 세웠다라고 합니다. 공엄진이 두만강 북쪽 700리, 선출령이 두만강 동북 700리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백일사 고려국 본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옛 사서에는 두 장군이 선출령의 비를 세우고 이곳이 고려의 경계이다. 명확하죠. 이곳이 고려의 경계이다라고 이렇게 적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출령은 두만강에서 700여리 밖에 송화강 근처 땅이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윤관 구성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자, 고려사에 보면 여진을 평정한 윤관은 6개의 성을 쌓고 공엄진의 경계를 세웠다. 공엄진의 경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공엄진과 선출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만강 밖 700리 선출령에 이곳에 고려의 국경을 삼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공엄진과 선출령이 있는 두만강 밖 700리가 되잖아요. 그 지도가 명확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지리지에 나오니까 그거를 갖다가 쓰지 않을 수는 없고 쓰다 소키치가 그었던 고려의 국경을 갖다가 어떻게 일본 관변학자가 그은 걸 갖다가 우리가 따로 다시 국경을 그을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함흥평야 일대설, 길주 이남설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 설로 지금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지도를 만드는 거죠. 자,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뭐 교과서 같은 곳에 나오는 지도인데 제1학설이 있다, 제2학설, 제3학설이 있다. 맞는 것만 쓰면 됩니다. 정확하게 맞는 것만 쓰면 돼요. 그런데 나머지 학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왜 씁니까? 고려 국경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의 쓰다의 그 국경을 갖다가 그걸 다시 고칠 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오른쪽에 보시면은 두만강 일대설과 함흥 일대설이 있다. 이 두 가지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함흥 일대설은 누가 했습니까? 일본 관변학자들이 주장한 겁니다. 틀렸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자, 지금 주류 강단사학계 그 학자들이 나왔어요. 나와서 방송에서 뭐라고 하냐면 가장 유력한 설은 두만강 이북 700리 설입니다. 예? 그것이 가장 유력하고 명백한 자료입니다. 그럼 명백한 자료를 남겨놓고 왜 함흥 이남설이라고 하는 걸 지금 하고 두 가지를 세 가지를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고려의 국경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구성이 어디냐? 지금은 연구가 여기까지 나왔어요. 고려 동북 구성의 위치에 대한 연구 남주성 박사 2021년 대한사랑국제학술문화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윤관 구성의 위치가 어디냐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 뭐 응주는 연해주다. 연해주까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의 위치 비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추정된 걸 이 논문을 보시면은 지금까지 선출령 공엄진 두만강에서 700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위치가 정확하게 거기에 윤관 구성이 있고 여진 칠성 이렇게 해가지고 추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요, 연해주 아래에 고려의 유물이 있다는 거예요. 고려의 유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고고학적으로 유물과 유적도 있고요. 그리고 문헌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고려의 국경을 쓰다의 국경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씁쓸한 현실이죠. 경북대 이인철 교수는 윤관이 여진족을 몰아내고 국경선으로 삼은 동북 구성의 최북단이 중국 흑룡강성 둥링현 일대임을 관련 문헌과 현지 답사를 통해서 밝혀냈다라고 하는 거죠. 문헌과 현지 답사 다 밝혀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고려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록강은 동압록, 서압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물수변 압록과 실사변 압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의 서북쪽은 고려사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압록강을 경계로 하고 있고, 그리고 동북쪽은 선출령을 경계로 하였다라고 하면은 고려 국경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고구려보다 서북 쪽은 미치지 못하고 동북 쪽은 그 고구려의 경계를 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을 하면 경계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경계를 정확하게 밝혔잖아요. 그리고 명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명나라 철령이는 어디냐? 요령성 심양 남쪽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만강 북쪽 700리 공엄진이 있는 곳, 그곳을 그어도 이렇게 고려 국경이 나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쓰다 소키치가 근 고려의 북방 경계선, 이케오치 히로시가 근 고려의 북방 경계선, 이거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왜 시험 문제를 내가지고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있느냐. 그 과거에 잘못된 고려 국경을 지금도 강요하고 있고,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다시 역사를 보겠어요? 달달 외웠던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초중 고등학생들을 잘못된 가짜 뉴스에 거짓에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의 국경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사학자, 광변학자 쓰다 소키치, 이케우치 히로시 이런 사람들이 그었던 그 쓰다의 국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원래 1차 사료와 고고 문학적으로 군사학적으로 전부 다 찾았던 그 국경을 되찾아야 된다. 복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식민사학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번 시험 출제 지금의 평안북도 철산군 일대가 강동 육주다라고 하는 이 지면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이면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답이 무엇이 됐든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번은 철폐해야 되는 그런 것이다. 모두가 답이 맞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문제를 출제했던 분들은, 그리고 출제했던 곳은 전부 다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